알트 불장은 언제 올까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 많이 지치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넉넉고 기다리기에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써입니다. 현재 6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반드시 짚고 넘어갈 중요 체크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알트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영상 꼭 봐주시고, 일단은 제가 마지노선과 기준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이 이제 기준선이었고, 여기 선이 마지노선이었죠. 여기 꼬리를 잡는 마지노선, 그 다음에 상승을 볼 수 있는 기준선. 그래갖고 여기 떨어질 때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상방 테스트를 하면서 저항 맞고 하락이 나온 이후에 마지노선을 이탈하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꼬리 이은 이제 패러렐 채널이 중단선, 계속 저항 맞고, 여기도 저항 맞고, 자, 돌파되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에서 삼각수렴, 하락에 대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면서 한번 밑으로 뚫리고 나서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 뚫린 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올랐으니까 여기가 페이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상승이 이제 앞으로 페이크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각수렴을 이탈하고 우리가 그 전에 잡아놨던 기준선을 돌파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갖고 차트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빠질 때나 아니면 반등 치고 나서 옆으로 기어줄 때, 이 수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할 때나 돌파 나오지 않는 이런 지점들에서는 보통 매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반대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지만 뚫어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매매에 대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하락 추세도 돌파 나와줘야 되고, 근데 하락 추세 돌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선을 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추세선, 아니면은 뭐 이런 추세선,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이런 추세선을 긋는데 이런 추세선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추세선이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선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 추세선만 가지고 실전 차트에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데 뭐 단기적으로 뭐 이런 추세도 될 수 있고, 이것도 추세의 하나니까 이런 추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추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추세선, 여기 추세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더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하지가 않고, 이제 6월 30일입니다. 뭐 해야 돼요? 7월달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월봉 마감 체크하라 했잖아요. 일단은 월봉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라인대를 하방 이탈하지 않고 마감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러려면은, 자, 프라이스 하이 한번 켜볼게요. 프라이스 하이 켜보고, 현재 꼬리까지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하지 않고 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이탈 마감되면은 이전에 최고점 자리도 다시 테스트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자리, 보통 이런 자리에서 넘어주는 게 베스트다. 그래갖고 이런 자리 넘어주는 베스트의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음봉하나 양봉하나 마감된 자리, 종가시가 마감된 자리, 여기를 지금 달봉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달봉에서 또 꼬리는 달 수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꼬리는 달 수 있어도, 자, 밑에 먼저 테스트하고 꼬리 달렸어요. 꼬리 달리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상방을 좀 의심해봐야 한다. 상방을 좀 의심해봐야 되고, 자,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 또 어디 나오고 있어요? 일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여기도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 마감이 안 된 채로 오늘 끝내야 한다. 근데 다음 일봉에서 꼬리가 안 달린 채로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꼬리가 달리고 올리면은 우리가 차트에 대한 차트 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 전에 일봉이 마감하고 바로 올려버리면은 차트 난이도가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중요 핵심 포인트는, 자, 여기 기준을 잡고 마감되지 않는 것. 일봉이랑 달봉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꼬리 테스트가 안 나오고 바로 상승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일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쪼개서 본 게 4시간 봉, 1시간 봉에서 요거예요. 기준선 잡는 거. 이거를 일봉으로 이으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더 디테일하게 알려고 우리가 시간봉으로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노선 같은 경우는 한번 뚫려주고 반등 나온 상황이니까 또 안에 박스권에 진입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단 추세를 일단 돌파하고 수렴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상방이 더 높은 확률이 맞습니다. 뭐 상방 6, 하방 4가 맞는데, 만약에 여기 라인,
우리가 지금 기준선을 잡은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상방에 대한 확률이 바뀌어요. 더 올라갑니다. 하방에 대한 확률도 바뀌겠죠. 상방이 바뀌면. 그래서 이런 데서 보통 롱을 시도하는 것보다 이런 데 돌파가 나오고 롱을 시도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 평단가는 더 위에일 수 있어도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마지노선까지 손절가를 잡으면은 자 1.4% 나옵니다. 마이너스 1.4%. 여기서 1.4% 위의 상승을 보면은 자 돌파하고 나서 여기에요. 돌파하고 나서. 근데 우린 뭐예요? 손익 대비 이득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그러면은 못해도 이 패러렐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런 무빙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기준선을 먼저 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1.4%에 대한 리스크가 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돌파되고 나서 사면은 이 안으로 진입할 때 손절가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굉장히 짧아져요. 손절가가 마이너스 1%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리스크만 더 높아진다.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상승한다고 롱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상단선까지 가려면은 이 기준선을 일단 돌파해야 여기를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그냥 약손절을 바로 잡아버려서 이만큼을 먹으면은 자 플러스 2%라 칩시다. 근데 손절값은 굉장히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3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박스권 안에 있고 마지노선과 기준선 안에 있고 여기 돌파됐을 때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확률 퍼센트는 높아지지만 일단은 단기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상승을 좀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과 뭐 되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반감기 이벤트까지 있었어요. 근데 반감기가 고점에서 보통 이런 데서 반감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밀려난 거예요. 반감기라고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쵸? 이전 과거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 과거 데이터도 똑같아요. 반감기 이후에는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바로 돌파 나온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밀려 나왔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ETF입니다. 그쵸? 자, 처음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랑 반감기가 겹치면서 상승세를 기대한 개미들이 막 타면서 가격이 막 상승을 했어요. 쭉 상승했죠. 최고점 돌파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으니까 쭉 상승을 했는데 근데 지금 반감기 이후에 옆으로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ETF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일단은 아직 횡보를 하거나 그래서 더 횡보를 하거나 상승이 나오는데 최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최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자, 이 상승 때 조정이 나오거나 뭐 눌리거나 옆으로 기거나 이렇게 쉬면서 가는 타임이 있어요. 자, 이때 솔라나하고 이더리움 ETF 신청 이제 호재로 인해서 알트들의 그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알트들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알트를 봐야 되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에이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고 차트를 바꾸고 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에이다 상장되고 나서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자, 상장되고 나서 10,000%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17년도 대상성장이었고 자, 쭉 하락하고 나서 고점 대비 빠진 값이 거의 98.6% 정도였어요. 근데 이 빠진 값이 얼마나 크냐면은 여러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빠졌어요, 에이다가. 그리고 저 때는 메이저가 아니었죠. 20년도 대상성장 때 이제 메이저임을 좀 알리기 시작했는데 저 때는 메이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더니 다시 반등으로 13,000%가 나왔어요. 13,000%. 그러니까 130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빠르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나 코베에서 상패된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 대한 고점이거나 이 고점에 대한 하락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60%, 70%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오히려 반등 칠 때 조금 세게 나올 수가 있다. 보통은 60% 정도 빠졌는데 60%에서 70% 사이 정도 빠졌는데 70% 이상 빠지는 코인들이 많을 겁니다. 밀크는 좀 덜 빠졌죠. 65%. 그래서 첫 번째,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애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전 추세가 좋았던 애들. 이 두 개를 좀 보셔야 돼요. 세타 토큰도 먼저 상승하고 눌린 거잖아요. 그럼 아직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눌림받고 다시 반등을 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들 뭐 10익 예를 들어보면 세게 반등을 쳤지만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하단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코인들보다 조금 살려주는 코인들 있잖아요.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코인들을.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쭉 보시고, 세타 토큰도 살리고 있죠, 이 여기 된 박스를.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한 포인트고, 니어도 마찬가지로 쭉 올려놓고 이런 데를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별로 없긴 하죠. 폴리메시도 살려주고 있죠. 이런 코인들을 조금 봐야 되고, 폴리메시도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62%, 좀 낮죠 다른 코인들보다. 근데 좀 많이 빠질수록 더 큰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코인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박스라인 깨진 코인들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박스라인 깨진 코인들. 체인링크도 박스라인 돌파됐죠. 이런 걸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걸. 에이브도 뭐 이런 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